8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데 왜 다들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8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돈이 몇 억은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바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오늘 제가 알려줄 8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집은 안에가 울수리 된 집이긴 해요. 엄청 괜찮죠? 8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 허름하고 다 부서질 것 같이 3층짜리 아파트고 아파트 같지 않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안에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죠. 쭉 같이 볼게요.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이고요. 같은 아파트인데 이 집은 안에가 그렇게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진 않은 집이에요. 그럼 이 집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쭉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집처럼 울수리하면 훨씬 깨끗해지겠죠? 지도로 보면 이 태평양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강릉 남대천이라고 대천이랑 또 가까워요. 이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보니까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8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39제곱미터로 11평에 해당을 합니다. 공급 면적을 보니까 16평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7,880, 800원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을 8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매매는 9천만 원까지 찍혀 있었고 전월세는 7천에 10만 원까지도 받는 아파트예요. 이거 예전 거래 아니고 얼마 전 거래에 찍힌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자는 7,880, 800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이 7천만 원에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일반 매매로 했을 때는 9천만 원에 사서 7천에 전세를 맞추면 내 현금은 2천만 원이 필요한 곳인데 낙찰로 받아서 오니까 7,880, 800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7천만 원을 전세로 맞추니까 800만 원 정도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싸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아파트냐? 그건 아닙니다. 이 집을 낙찰받아서 바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경매지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밑에 보니까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소 기준일이 2014년 6월 26일로 가장 빠른 날에 잡혀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소 기준일이 2014년 6월 26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일자랑 점유일자 둘 중 늦은 날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그럼 이 사건을 봤을 때 2014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2014년 5월 18일로 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2014년 5월 9일 오전 0시가 되는데요. 이 말소 기준일보다 더 앞서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소액 임차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소액 임차인은 뭐냐 하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보다 낮게 보증금이 설정된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 기준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날짜랑 그 해당 물건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이 잡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요. 거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담보물건 설정일이 있고 지역이 있고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이 있는데요. 이 날짜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한 날짜가 아니라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물건지에 제일 빠르게 잡혀져 있는 근저당의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 물건이 근저당 제일 먼저 잡혀져 있는 날짜가 2014년 6월 26일이었잖아요. 여기서 2014년 6월 26일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강원도였어요. 강원도면 서울특별시 아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역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4,500만 원 이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4,500만 원 이하여야지 소액 임차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이면 무조건 전액 다 먼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옆에 적혀져 있는 1,500만 원 있죠. 이 4,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으로 그래 쳐줄게 인 거고 근데 전액 다 주는 건 아니야. 여기 적혀져 있는 1,500만 원까지만 제일 먼저 줄게. 나머지 금액은 그냥 알아서 순서대로 받아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500에 30만 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었는데 1,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다른 채권보다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500만 원 전액을 제일 먼저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도는 엄청 수월한 물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 다른 채권들보다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혹시나 봐야 될 것들을 같이 볼 건데요. 사건 내역에서 좀 내려가 보니까 당사자 내역이 있어요. 당사자 내역에서 임차인 이 글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임차인이 있진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임차인 있었던 거 현황에서 김땡땡씨라는 임차인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김땡땡씨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박땡땡씨 임차인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입찰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건 송달에서도 밑으로 쭉 내려봐야겠죠. 임차인 김땡땡씨 있고 여기도 임차인 김땡땡씨 있죠. 쭉 보면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유관계를 보니까 임차인 점유라고만 적혀져 있고 특별한 사항이 적혀져 있진 않네요. 감정평가서에서는 이거 다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일 크게 감정평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일단 토지 가격이랑 건물 가격 다 두 개 다 들어가져 있는지는 기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 평가 요양표 있죠. 평가 요양표에서 9번 공부와의 차이, 서류상과 현황과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11번에는 혐오 시설이 있다면 11번이 지금은 없는데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도 어딘지 구조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죠. 매각 물건 명세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까 봤던 우리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최우선 설정 일자가 2014년 6월 26일 근저당권으로 되어 있는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임차인이 적혀져 있는지 그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일자가 대항력 있는 시점을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란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비고란에는 이 입찰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재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비고란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등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힌트 얻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등기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임차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인이랑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은 지금 한번 싹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도까지 수월한 물건이다. 입찰해 볼 수 있겠죠? 이 물건은 이 낙찰자분이 7,888원에 낙찰을 받아갔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물건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다주택자든 법인이든 간에 취득세가 1.1%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금액에서 취득세가 1.1%로 매겨지고 그럼 866,809원이 됩니다. 그럼 한 87만원으로 볼게요. 그럼 이 집을 아까 전에 우리가 보니까 9천만원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낙찰금이랑 취득세랑 다른 부대 비용 조금 보태도 매도를 9천만원 할 수 있고 전세가는 7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투자 금액은 한 1,000만원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잡겠죠. 그리고 9천만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1,000만원은 7,880원에서 일단 7천만원 전세가를 빼줍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한 1,000만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가는 지금 9천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잖아요. 소형 아파트라서 이거 잘못 들어갔다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특히 지방인데 공단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이 손바뀜이 엄청 자주 있어요.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도 있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엄청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찍어보면 엄청 촘촘하게 찍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호갱로원 가니까 벌써 11월에 거래가 한 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거나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지방에 위치하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서 내가 낙찰을 받고 바로바로 팔 수 있던가 아니면 전세 수요도 많아서 바로바로 전세를 받을 수 있던가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신 후에 나한테 맞는 물건이면 권리 분석을 하시고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고를 때 자체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물건들 아파트고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물건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주소를 찍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감정 가격이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면 공시지가 1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춰서 검색하는 것 자체도 좋습니다. 검색하고 나서 이제 호갱노노 같은 데서 실거래가가 얼마나 자주 잘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또 필요하겠죠. 오늘은 소액 투자로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던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으면 된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꼭 물건 검색해보시고 권리 분석까지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다 싶으시면 입찰장까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낙찰 받으시면 꼭 카페에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